아내가 꼬리곰탕이 먹고 싶다고 했다. 사실 나는 꼬리곰탕을 한 번도 끓여본 적이 없다. 심지어 먹어본 적도 없다. 아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레시피를 찾아봤다. 서진이네 아이슬란드 편에 나오는 꼬리곰탕 레시피는 간단했다. 다만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레시피를 아내 입맛에 맞게 수정했다. 먼저 속꼬리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뺐다. 핏물을 빼준 다음에는 속꼬리를 데칠 차례다. 속꼬리를 끓는 물에 삶으면 각종 불순물과 기름 그리고 잡내가 사라진다. 속꼬리를 데친 다음 깨끗한 물로 한번 씻어주고 속꼬리를 데칠 때 사용한 물도 미련 없이 버렸다. 냄비도 깨끗하게 다시 씻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꼬리곰탕을 끓일 차례다. 냄비에 속꼬리를 담고 물을 부었다. 불은 강불로 올렸다. 참고했던 레시피에서는 마지막에 소금 간을 했다. 직접 만들어 보니 그렇게 하면 고기에 간이 배지 않았다. 고기에도 간을 하기 위해 소금을 미리 넣었다. 냄새에 예민한 아내를 위해 잡내를 날려줄 맛술도 함께 넣었다. 물이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인다. 깔끔한 국물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거품과 기름을 부지런히 걷어내야 한다. 중불로 1시간을 끓이고 나면 이제는 약불로 줄이고 은근하게 끓일 차례다. 꼬리곰탕은 은은하게 오랜 시간 끓여야 맑고 깊은 맛이 나는 국물을 만들 수 있다. 은은하게 끓고 있는 꼬리곰탕을 보니 문득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 시절에 나는 가진 게 없었다.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고 있었다. 아내는 그런 내게 결혼을 하자고 했다. 자리가 조금 잡히면 결혼을 하고 싶었던 내게 아내는 돈은 자기가 벌면 된다 하며 결혼을 하자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아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길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속꼬리는 아주 고집이 센 녀석이다. 빠르게 끓이겠다고 센 불로 끓여버리면 고기는 더 질겨지고 국물은 탁해진다. 은은한 불로 오랜 시간 천천히 끓여야 고기도 부드러워지고 국물도 맑고 깊은 맛을 낸다.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지지를 보내주는 아내에게는 꼬리곰탕 같은 요리가 제격이 아닐까 싶다. 6시간 넘는 시간 끝에 드디어 꼬리곰탕을 완성했다. 내일 점심에 아내에게 대접하려고 한다. 꼬리곰탕입니다. 오호. 오, 장난 아닌데. 간이 안 맞으면 소금 좀 더 넣으면 되고. 먹어보세요. 우와. 소금이죠. 깔끔한 맛으로 만들었어요. 맛있다. 간만 맞추시면 됩니다. 아니, 꼬리가 많이 들어가서 좋다.
그게 집에서 먹는 맛이지. 무나 뭐 양파 이런 거 하나도 안 넣었어. 그리고 누린내가 하나도 안 나네? 그치? 오. 맛있다. 모두 부드럽게 되지? 오래 끓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약간 고기가 실하고 많으니까 너무 되게 고급 고급스럽지? 한식집에서 먹는 그 맛인데? 맑게 끓이면 이런 맛이구나. 근데 갈비탕이랑은 또 다르네? 오, 이거 진짜 맛있다. 이 국물 계속 먹게 돼. 끊임없이 먹는다 이제. 야, 이건 진짜 되게 맑고 개운해서 좋아. 이거랑 전이 있어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이거랑 갈비찜으로 가면 아주 그냥 고기 파티. 고기 생일상이네. 항상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묵묵히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앞으로 더욱 진국 같은 남편이 되어 보일게.